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가솔린 세금 일시적 면제를 의회에 제안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근과 채찍 오일 정책에 따라 오일 회사 CEO들은 오늘도 백악관 회의에 소집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일 연속 내려갔습니다. 고용 파워가 다시 고용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집 밖에서 권총 소지를 제한하는 뉴욕법이 위헌이라고 오늘 아침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등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결입니다. 의사당 폭동 공개 청문회 5일째인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법무부 고위 인물을 어떻게 압박했는지가 이슈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결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추세 변화가 있습니다. 개표 직후에는 진보 후보들이 예상만큼 크게 이기지 못한 게 이슈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 후보와의 격차를 줄여갑니다. 우편 투표 시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지난 4년 동안 논란이 많았던 전자담배 줄이 곧 시장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자담배 회사에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나이키도 곧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합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루안스크의 마지막 영토를 장악할 시점이고 한인이 주지사로 있는 지역은 오늘 3번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의 최고 관심사가 당연히 이 에너지값, 여름철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지내셔야지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썸머 할러데이 아무래도 좀 여행이 많죠. 그리고 아이들 여름방학 때 뭐 캠프라든가 캠프에 보내면은 이동 시간은 조금 줄어드시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가솔린 값에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모든 케이블 방송은 오늘 아침에 나온 연방 대법원의 총기 규제에 대한 판결을 탑뉴스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당연히 국민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가솔린 세금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제 예정했던 대로 어제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디지털이 아니라 디젤과 일반 그 가솔린 에너지 연방 그 세금을 뭐 18.4센트 그리고 24점 몇 센트죠. 디젤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 하고 연장하는 데는 누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반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해줬던 것을 뺏는 것이니까 그게 전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처음부터 이 안을 찬성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고려사항이다. 좀 꼼꼼하게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의 말을 했고 공화당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정치 쇼다, 정치 극장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화당은 그 뒤에 밑바닥에는 여러 가지로 해서 가솔린 값도 안정되고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선거에서 좋을 리가 없죠. 불과 뭐 그 상원과 하원 몇 표를 가지지 않아도 다수당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이유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3개월 정도를 연장을 하면 9월까지 7, 8, 9 하면은
어느 정도라도 도움이 될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쇼 비즈니스 하냐? 공화당에서 얘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백악관과 아주 드물게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은 게 바로 이번입니다. 좀 그 조율하면서 왜냐면 역시 하원 의장도 이것을 해서 괜히 뭐 성과도 없었는데 한다는 신용만 했네 하면은 하원 선거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 거죠.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할 때도 뜻을 같이 하지 않을 때도 같은 당이지만 뭐 미국에서 완전히 의회가 지금 그 여당인 의회의 의원들과 의회의 지도자가 언제나 백악관에 앉아 있는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인데 정말로 소비자에게 온전하게 그 돈이 갈까 하는 거죠. 연방 가솔린 세금은 여러분들께서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스테이션에서 그 돈이 뭐 연방 가솔린 세금을 당장 안 받는다 하면 금방 그게 그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오일 회사에 가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오일 회사에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오일 회사에 조금 가고 소비자에게 조금 가는 것 아니야? 그로 인해서 뭐 하이웨이 기금 같은 것이 줄어들어서 보수공사 같은 것만 못하면 어떻게?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그 펀딩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무슨 뭐 보수공사를 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게다 대고 경제학자들까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소비와 공급에 있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가솔린 세금, 가솔린 값이 오르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해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공급과 수요잖아요. 오히려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 하면은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기분상으로 그냥 오히려 더 많이 다닌다는 거죠. 물론 일부에서는 이미 카풀 같은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때의 가솔린 연방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경제학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요. 가솔린이나 식품값을 다 포함한 인플레이션이나 가솔린이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어야지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것을 이제 경제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오일 회사 CEO들을 불러서 에너지 장관도 그 자리에 가서 생산을 조금 늘려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텐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오일 회사가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이거 뭐라고 했었죠?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어떠한 그 벌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그런 탓도 있겠죠. 미국 벤치마크 서부 텍사스 원유값이 이달 들어서 배럴당 8%가 내려가서 지금 한 105달러 언저리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122달러 정도 됐으니까 이게 14% 정도 이달 들어 8% 최근에 최고점 피크 때보다는 14%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만의 노력은 아닌 거죠. 연준에서 이자율 인상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 경기가 침체된다 하는 것을 기업이 생각을 했고 기업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든지 그 에너지 소비 같은 것 미리 뭐 선물 거래하고 하는 것 줄이지 않겠어요? 사업이 위축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같은 점에 대해서 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이자율 인상이 경기 침체에 역할을 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확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다른 말이죠. 대통령은 얼마 전에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꼭 미국이 이자율 인상 등등을 한다고 어떠한 경기 침체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경기 침체를 피할 만한 아주 단단한 실업률이 낮은 것을 포함해서 경기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연준 의장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견딜 수 있는 정도냐, 견딜 수 없는 정도냐이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학계, 재계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거의 일치된 의견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가솔린 값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뭐라도 지금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유럽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미국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인도나 중국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에서 원유, 석탄, 가스 수입을 줄이니까 미국이 그걸 주도해 나가는데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유럽에 수출하는 것을 조금 늘렸는데 그것조차도 당장 미국 사람들이 문제니까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아직은 그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 달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생산량을 좀 늘려달라고 본인이 선거 캠페인 할 때는 저 나라는 인권을 저렇게 함부로 없애버리고 말겠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그 외돌토리로 만들고야 말 거야 하고 공약했던 것을 본인이 뒤로 돌리고 가서 왕제에게 제발 좀 그 원유 생산 좀 늘려주세요. 지금 부탁을 할 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익 많이 봤다고 얘기하면서 오일 회사들 좀 생산량을 늘려라 하는데 오일 회사들도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무조건 생산량을 늘려둘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의 설득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고 보통 그 대통령과 큰 기업 간에는 어느 정도 거리감도 있으면서 어떤 때는 협조를 해야지 됩니다. 모든 나라에서 다 마찬가지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일 회사를 돈 많이 벌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조금 내려갔지만 가솔린값, 에너지값 올라가면서 주식값 엄청 뛰었었죠. 조금 내려가기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당장 오일 회사 CEO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협조할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이후에 오늘 백악관에서 모이는 거니까 뭔가 그 오일 회사들도 협조를 하긴 하겠죠. 이것도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뭐 아킬레스건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오일 생산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그 중요한 선거 당시의 이슈 가운데 하나가 기후변화를 막는 것.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그 정책을 쓰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넘버원 이슈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친환경적인 정책을 써야지 되는데 오일 생산을 늘려라? 이것도 아주 그 묘한 것이고요. 아무튼 그리고 오일 회사에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무슨 뭐 생산만 늘려라 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 산업 그 인프라 구조도 좀 해달라 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겠죠. 장기 단기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제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의회 신문 더 힐이 이 두 가지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도했는데 먼저 더 조금 레이티스트인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수행 능력을 지지한다. 36%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8월 달에 50% 아래로 내려가고 그 이후에 50% 위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달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하면서 철군을 원했던 유권자들인데 철군할 때 너무 탈레반의 그 장악 능력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지금 73%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8월 달보다 뭐 1년 조금 안 됐죠. 1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공화당은 7%만 지지합니다. 이달 초까지 11%는 됐거든요. 더 내려간 거죠. 18%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로이터와 입소스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그래서 뭐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샘플 범위가 4%포인트 오차 범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네이션 DDHQ 여론조사 요즘에 이제 새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42%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지지한다. 58%는 반대한다. 그래도 로이터보다는 좀 높네요. 좀이 아니라 꽤 많이 높네요. 6%포인트 높습니다. 유권자의 53%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해보다 나의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고 답변을 합니다. 97%가 물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 또는 많이 어쨌든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걱정 안 하는 사람은 3%밖에 없다는 겁니다. 72%가 우려하는 그 사항의 넘버 1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넘버 2가 범죄거든요. 그 범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15%밖에 안 됩니다. 72%는 물가 인상이야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경기 침체가 꼭 오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고요. 이제 11월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6월 말이기 때문에 7, 8, 9, 10 하면은 초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상원에서는 한 석만 더 가져가면 되고 하원에서는 5석만 더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원은 정말 당연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 다만 몇 석 차이로 다수당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그 대통령은 해봐야지 된다는 건데 유권자의 42%가 현재의 경제에 대해서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42%가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대통령 이게 꼭 대통령 문제는 아닌 것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잘 되면 대통령 탓, 못 돼도 대통령 탓인 거죠. 뭐 공급망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통령이 사실은 가솔린 값이라든가 물가 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연준 의장이면 이자율로라도 조절을 한다고 하지. 그리고 18%는 하원 민주당이 책임이 크다. 현재 경제 상태에 21% 오히려 공화당이 책임이 크다가 민주당이 책임이 크다보다 3%포인트 많았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고용주가 다시 일자리에 있어서 파워를 잡아가는 것 같네 하는 내용은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고요. 잠시 뒤에는 오늘 아침에 그 총기 규제와 관련돼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권총을 다 공공장소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 없이도 그런 것까지 가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연방 대법원이 뉴욕의 총기 규제법을 위헌이다. 수정헌법 2조 위헌이다. 집 밖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거의 모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법을 준수하는 이라는 조건절은 붙겠지만요. 미국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장전된 총이든 아니면 장전되지 않은 컨실드 총이든 감추고 다니는 것이든 다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도 뉴욕주와 비슷한 그런 법이 있고 뭐 하와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뉴저지 같은 데도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법 자체가 핸드건이요. 권총을 집 밖에서 가지고 다니려면 허가증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 허가증이라는 것이 나는 어떠한 이유로 집 밖에서 권총을 가지고 다녀야지 된다. 그 사유를 얘기를 해서 사유가 이제 이것을 심사하는 기구에 의해서 적법하다고 판단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두 남자가 신청을 했다가
사람이 좀 없는 곳에서 사냥을 하고 다른 목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집과 직장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을 뉴욕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제한 없이 가지고 다녀야지 된다 하면서 뉴욕을 고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연방 대법원이 6대 3으로 뉴욕 법이 틀렸다. 사람들은 권총을 집 밖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그 또 판결문을 쓴 뉴욕법이 틀렸다라고 판결문을 쓴 6명 전부 그 보수 공화당이 지명한 그 대법관들이고요. 이 그 판결문은 오늘은 그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썼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것은 수정헌법 2조다. 사람들이 뭐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 운전면허증을 왜 받아야지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것을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구에서 전부 심사해서 운전면허증을 받도록 하느냐? 그건 아니다. 총도 똑같이 봐야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권리는 개인에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이 요구는 뭐 수정헌법 14조도 위반한다. 뭐 판결문이 길잖아요. 그렇게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3명의 진보적인 대법관들은 반대를 했죠. 역사적인 사실을 분석하는데 실패했다. 규제를 왜 하는가? 거기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또 사무엘 얼리토 그 판결문 그 원래 제2일 저자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첨부하는 데서 사무엘 얼리토 역시 뉴욕 주법이 틀렸다. 사람들은 총을 그 주에서 어떠한 그 심사 과정을 하는 것을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사무엘 얼리토가 아니 뉴욕에서 그런 법을 집행했다고 해서 버팔로에서의 총격 사건을 멈추지 못했잖아.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이 숨진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뉴저지주, 하와이, 매사추세츠, 또 어디가 있던가요? 워싱턴 DC, 메릴랜드, 또 하나 있는데요. 로드 아일랜드, 또 비슷한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연방대법원이 오케이, 뭐 권총 소지 밖에서 할 수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한다면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구로 따지면요.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큰 겁니다. 뭐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많은 인구가 다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거고요.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4천만, 뭐 뉴욕이 2천만 조금 안 되죠.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뉴저지주도 1,000만 명은 안 되지만 900 몇십만 명은 되고, 하와이 다 합치면 뭐 적어도 뭐 8천만 명 이상이 어림짐작으로 계산을 해봐도 8천만 명 이상이 9천만 명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8천 몇백만 명은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이 결정, 권총을 밖으로 뭐 감추고 다니던 장전을 한 것이던 특별한 허가증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하나 판결을 그렇게 내리면 그 다음 판결도 그렇게 내리겠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지금 대법원의 구성이 지난해에 미국 그 항소법원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항소법원에서는 하와이의 이 같은 뭐 뉴욕과 비슷한,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권총 소지를 좀 규제하는 이런 그 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최고법원은 연방대법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방대법원으로 가면 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미국이 영국에서부터 왔으니까 영국과 미국의 지난 700년의 역사상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집이 아니라 집 밖이잖아요. 공공장소,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이 총기에 관한 그 권한은 정부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지난 700년의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자기 방어다라고 하지만 경관과 시민과의 관계, 경관이 미국에서 영국 경관보다 일반 사람들을, 경관이 업무 소행 도중에 뭐 사살하는 게 훨씬 많은 것은 일반인들이 총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국 사람에 비해서. 뭐 미국 경관이 영국 경관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뭐 총기를 겨누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실제로 가지고 있어 하니까 경관도 자신의 그 목숨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영국 경관보다 더 많이 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도 여기에 연관이 됩니다.
2008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집에 총을 갖고 있는 것이 합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그것을 조금 더 넓게 주 차원으로 확대를 했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사람, 그 이제 브렉 캐버나우, 또 에미 코니 베렛,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닐 고서치, 세 사람의 연방 대법관을 임명을 한 뒤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거의 8천 몇백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공공장소에서 앞으로 누군가가 소송을 하면 연방대법원은 하급법원에서 계속 뭐 지고 하더라도 연방대법원은 지금 이같이 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길게 뭐 분석을 해놨는데 길게 전해드릴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니까 정치, 선거 결과 분석도 이게 이제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큰 대선에서부터 아니면 뭐 작은 로컬 선거까지 선거 당일에 거의 뭐 격차가 심하면 확정이 되고, 아니면 뭐 늦어도 며칠인데 지금 2주일이 지났는데 완전히 그 뒤집힌 것을 보고 흐름도 추세도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거죠. LA 그 시장이 캐런 버스 그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LA 시장 되려고 연방 하원 자리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릭 카루소라는 정치 전혀 해보지 않은 공화당이었다가 시장 되기 위해서 민주당이 된 개발업자에게 5%포인트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개표 당시에. 그런데 지금 2주일이 지나니까 7%포인트 앞서가거든요. 그러면 격차가 12%포인트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받은 게 뭐 43% 그쪽과 뭐 30 몇 퍼센트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12%포인트가 차이가 났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만큼 미국 선거가 특히 코비드-19 이후에 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처럼 모든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보내면, 이러면은 처음에 아주 그 성실하신 분들은 꼼꼼하시고 또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일수록 미리 작성을 착 해서 미리 붙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투표 당일날 그쪽 가서 보내거나 정말 마지막에 하면 그게 맨 마지막에 개표가 되니까, 그래서 또 이 사전 투표, 우편 투표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는 많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그 선거 다음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그 진보가 공격받고 있다. 진보의 대표적인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이유는 범죄와 법 집행에 관한 것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범죄, 홈리스가 하도 많으니까 민주당 그렇게 해봤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경험 없는, 그리고 사업해서 성공했잖아. 성공한 사람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니야? 그리고 뭐 정치적인 빚도 없고 릭 카루소 당신이 해봐 하는 것으로 갔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굉장히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진보적이고, 그리고 이제 피고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하는 그런 그 지방 검사가 퇴출, 뭐 여전히 그 사람 퇴출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그 소환 선거가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그 격차도 10%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시에 60%대였잖아요. 소환에 찬성한다가 지금 2주일 지나니까 50%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소환은 소환이죠. 50%니까. 그러는 것을 보면은 이 민주당과 진보의 정책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원래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뭐든지, 과거에는 딱 하루, 그 다음날 며칠 안에 결정이 됐는데 이제는 선거는 그날 하지만 결과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는, 과거에도 물론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결과가 있었죠. 아주 차이가 적게 나서 다시 송검표를 하고 또 송검표를 또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건 드문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예산일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선거 분석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43.1%대 캐런 베스, 릭 카루소 36%, 두 사람 다 50% 받지 못했기 때문에 11월 결선에 나가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으로 보면은요, 케빈 드 레온이나 아니면 그 다음이 지나 비올라인데 이 두 사람 합치면
한 15% 정도 되거든요. 이게 15%가 릭 카루소에 가느냐, 캐런 베스에게 가느냐. 현재로서는 뭐 캐런 베스에게 갈 확률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 하원 선거는 지금 다시 나온 게 최석호 공화당 의원 43%, 그리고 민주당 56% 결선 가고, 왜냐하면 주 차원, 이 로컬 차원까지만 50% 이상이면 결선을 안 치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67지구의 유수연 후보가 지금 38%대 샤론 퀵실버 48.15%, 뭐 비슷하네요. 45지구와 40지구도 지금 조금 달라졌는데 미셸 스틸 49%, 제이 첸 42%, 두 사람 결선에 가고요. 또 영김 의원이 있는 40지구는 그 아쉽 마무드 41.9%, 영김 의원 33%인데 영김 의원은 지금 그 그렉 브레스 공화당 의원이 한 24%를 가져갔기 때문에 합치면 57이니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의사당 청문회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에 5번째가 시작이 되고요. 7월 달에 마지막으로 2번이 있습니다. 어떤 그 사진 기자가 얘기하는데 이 의사당 청문회야말로 나의 슈퍼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슈퍼볼은 슈퍼볼인데 주인공이 없다는 거예요. 스타 플레이어가.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안 나오고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도 지금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직접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의사당 그 폭동 사건을 일으킨 그것의 중심에 있는가였고, 오늘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연방 법무부의 그 고위 관리들을 통해서 이것을 끝까지 뒤집으려고 했었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선거가 치러지고 1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그리고 법무장관이 12월 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쫓겨난 것과 같은 사임이죠. 그럼 대체로 이런 때는 누구를 그 자리에 임명한다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죠.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행정부가 할 거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사람을 법무장관 대행으로 해서 이것을 그 사이에도 뒤집으려고 너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3일 회의하고 법무부 사람들이 나 다 사표내겠어,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라는 경지까지 갔었다 하는 것이 아마 오늘 포커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 그 대행 제프리 로젠, 원래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끝내 이 사람들도 거기까지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본인이 감옥 가야지 되는데요. 그리고 법무차관 대행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에 굴복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의사당 사건, 그 이후 사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손을 잡고 일을 하고 해서 나중에 걱정되니까 사면해달라고, 대통령 나가기 전에 사면해달라고 부탁했었던 그런 얘기도 스캇 페리 같은 하원 의원이요.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변호사도 나 사임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오늘 존 이스트먼 같은 변호사, 오늘이 이번 달의 마지막이고 다음 달에 2번 더 있고 선거 전에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자리 파워가 다시 고용주에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고용인이 파워를 그동안 많이 잃었었죠. 일하려고 일을 하는 사람 구합니다 하는데도 여러 이유로 나오지 않아서, 아직도 그렇다고 사람이 일할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있고 확대 안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이제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 고용인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테크놀로지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지난 주일에 7% 일자리가 줄어들었답니다. 한 달 사이에. 감원 같은 것을 쭉 트래킹을 하는 그런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보고
그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더니 그렇게 4주일 사이에 7%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그 고용주가 저 사람 나가면 어떡하지? 잘해줘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나 이거 일자리 안전한 거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실업률 뭐 아직도 낮기는 하잖아요. 뭐 3.6%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그만두는 비율은 전에는 그냥 과감하게 그만뒀는데 약간 전보다는 약간 생각해보는 정도. 다음 보고서는 7월 달에 발표됩니다. 전자담배 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선택을 한 것은 이것이 많은 뜻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국이 결국은 전자담배 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선반에서 내리도록 한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에 제일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밖에 오늘은 이제 모든 매체가 다 보도를 하는데 4년 전에 줄이라는 담배가 과일 맛, 상큼한 맛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엄청 논란이었죠.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겨냥해서 한 것이다. 말이 되느냐 해서 결국은 그 맛은 없앴는데도 그 이후에도 줄은 소비자에게도 또 규제 당국에게도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주정부, 정부, 학교 당국자들이 이 줄이 10대를 목표로 한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유명한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막 멋져 보이게 좀 쿨해 보이게 선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다 내렸어요. 내리긴 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결국은 그 식품의약국에서 내리겠다는 겁니다. 식품의약국이 사실은 하루 전에 니코틴 양 같은 것도 더 줄인다고 획기적인 그런 것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이 그 전자담배 같은 것에 대해서 팔려면은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식품의약국이 그것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판단에 따라서 뭐 과일맛 같은 거 스스로 없애고 페이스북에서 선전하는 것 같은 것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대단했지만 많은 그 손실 지난해에 2억 5,900만 달러를 손해를 봤다고 하거든요. 매출량도 줄어들었고 미국에서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 이태리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줄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식품의약국이 줄 내려라 선반에서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그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 두 번째는 고소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라도 선택을 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줄이라는 전자담배가 나왔을 때 나이 드신 한국분들도 많이 피셨잖아요. 이참에 내가 담배 좀 끊어볼까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말보로 그 모회사가 줄에 투자를 또 엄청나게 했죠.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보로 그 모회사도 뭐 주식값 어제 보니까 무척 많이 내려가던데 그 알트리아라는 그 회사요 제조업체 말보로 그 업체 타격이 됐고 그리고 그럼 여기서 끝인가? 전자담배가 줄 뿐이 아니잖아요. 다른 전자담배가 있잖아요. 전자담배 뭐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레이놀드 다 뭐 예전에 담배 만들던 회사예요. 레이놀드 아메리칸이라든가 아메리칸 아니면 엔조이 홀딩스라는 이런 데서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캐나다 또 영국, 이태리, 프랑스, 필리핀에서도 줄 담배를 팔고 있으니까 어쨌든 식품의약국이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나이키도 스타벅스나 맥도널드나 이키아처럼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한답니다. 물론 맥도널드처럼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스토어가 37군데 있었다고 하는데 3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바로 이제 우리 영업하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은 완전히 중단을 한다는 겁니다. 재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가 얘기하기는 우리 직원의 안전 또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몇 개월이니까 빨리 철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뭐 철수 하는 그 과정에 뭐 좀 책임감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뭐 꼭 도의적인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사업을 할 때 뭐 나이키의 본사가 있는 국가 또 다른 이키아의 본사가 있는 국가 등에서 전부 러시아를 규제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맥도널드처럼 빌딩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던 회사도 결국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 국가에서 법으로 러시아에 있는 뭐 그런 거, 러시아와 합작도 있고 뭐 많이 러시아 사람들도 개입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다 압류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서구의 그 기업, 서구의 국가들이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 업계에서는 뭐 아디다스도 철수했고 뭐 퓨마 같은 데도 그렇고 리복도 마찬가지고요. 리복이 훨씬 더 많네요. 스토어가 100군데가 있었는데 터키의 신발 제조 회사에 넘겨버렸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러시아 오일을 한국, 일본 덜 사고 유럽 덜 사고 할 때 중국과 인도가 마음껏 싸게 사서 뭐 인도는 별로 뭐 수입하지도 않던 것을 엄청 많이 수입하고 싸게 사고 하는 그런 그 품목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로부터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브랜드가 딱 이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세상 일은 뭐 우는 사람이 있으면 웃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침공이고 반응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이제 그 콜린 그 캐퍼닉이 인종차별에 그 항의하면서 그 쿼러백이 미국 국가 연주할 때 딱 무릎 꿇었을 때 다 비난했죠. 당시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때도 나이키가 그를 지지했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또 브라질의 뭐 축구 선수가 어떤 선수가 뭐 성폭행 혐의가 되니까 딱 그 손을 끊는다던가 기업도 뭐 윤리적인 기반이 좀 있는 것을 소비자들이 원하기도 하고 또 사업적으로도 다 세계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기업이 거기서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라는 지역이 두 군데로 나뉘잖아요. 그 두 군데 가운데 하나인 루안스크라는 지역을 거의 점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최후의 저항군이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마리우폴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는 그 돈바스는 저쪽 그 동쪽이고 남서쪽 뭐 아니면 남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남쪽 돈바스 쪽에서 쭉 서쪽으로 와서 니콜라이우라고 있죠. 오데사 있는 그 오데사 바로 위에 니콜라이우가 바로 그 비탈리 김이라는 아버지가 고려인인 그 한인이 주지사로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오늘 크루즈 미사일을 공격을 3번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쪽도 지금 계속 그 러시아가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 제가 요즘 장례식 치르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장례식도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해서 흙 속에 묻는 정도, 묻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되는 정도였다면 요즘은 아주 깔끔한 무슨 마호가니 그 관도 등장을 하고 또 어려서부터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웃이었던 누군가가 숨졌을 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 청소년들이 가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영국 정보국은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러시아가 좀 약해질 것이라고도 봅니다. 지쳐서 추진력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이고 G7 국가는 새로운 러시아 압박 카드를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러시아 엘리트들 러시아를 떠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이제 거의 뭐 휴전을 시작할 수도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100년 된 뉴욕의 총기법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연방 대법원을 보면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힘은 크고도 크도다라고 느낀 아침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